네, 오늘 다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이끄시고 4선 의원 그리고 올해는 지금 하버드 대학의 케네디 스쿨의 선임연구원으로 공부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학생도 아닌데 공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괜찮나?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공부 맞죠? Study, research.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공부한다고 하지 말고 연구한다고 하라고. 그죠? 우리 한국말의 차이인가요? 영어 표현은 네. Senior Research Fellow. 그죠? 네, fellowship으로 와 계시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여러 하버드 대학의 석학들과 또 이렇게 같이 둘러싸여서 그분들의 그 오랜 경험은 물론 또 학자로서의 귀중한 지식을 받으시면서 또 그 케네디 스쿨 자체가 지난번 강의 6월 17일 강의에서 말씀하셨지만 타이완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시던 분이 오셨다고 네, 했던가요? 맞습니다. 그런 많은 분들이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오시죠. 네, 네. 네, 그런 어떤 정책 결정권자들, 네. 행정부에 있었던 분들, 외교관, 뭐 군인 아니면 CIA와 같은 어떤 인텔리전스 그런 네. 쪽에 일하셨던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하시던 분들이 같이 오셔서 연구를 하시니까. 토론하는 기회가 많고요. 네. 또 이제 점심 먹고 뭐 밥 먹으면서 네. 이제 어떤 그 친분을 쌓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 네. 그런데 때때로 이제 제가 이 나이에 내가 뭐 이걸 왜 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제가 굳이 뭐 그 진부한 표현이 되어버린 100세 시대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우리가 플라자 협정이라는 1985년에 독일과 일본을 그러니까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 두 나라, 일본 수상도 미국으로 불러들여서 일본과 독일의 엔화와 마르크화를 이제 절상시켰다고 절상시킨 하셨죠. 거죠. 네, 그럼으로써 이때부터 일본이 정말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1985년 이미 일본은 반도체에 그 뜻을 두고 있었던 건가요? 그때는 일본이 반도체 강국이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모든 어떤 반도체와 관련된 거를 일본으로부터 배웠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또 삼성이 실제로 네. 일본으로부터 반도체에 관한 기술 같은 것들을 많이 습득을 했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삼성이 그 당시에 1985년도에 프라자 협정을 통해서 일본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규제의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는데 네.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있었던 이병철 회장이 네. 저는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아하.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네. 볼 수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것이. 네, 우리 네. 보통 일반 국민들은 반도체가 뭔지도 사실 잘 개념이 그렇습니다. 없었던 그 네. 1980년대 중반. 일본이 딱 그 거의 규제를 받는 미국의 그 협정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어떤 협의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본과 독일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국이 그 틈새 시장을 봐서 메모리 반도체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게 됐다.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이건희 회장이 그 네.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발전시키는 거죠. 네. 한국의 그 제조 매뉴팩처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네. 세계 최고를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이죠. 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플라자 협정으로 인해서 금리가 또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그 이제 왔나요? 1985년도에 네. 이제 그 프라자 협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요. 네. 그러니까 1970년대에 근본위제가 철폐되고 나니까 네. 미국이 달러를 아주 자유롭게 찍을 수 있게 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는 네. 금 1온스당 35달러. 그래서 금이 있는 만큼만 달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근본위제가 철폐되니까 막 달러를 막 찍어내니까 미국이 다시 인플레이션을 맞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19%까지 올라가고 80년대 네. 굉장히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980년대 플라자 협정과 동시에 미국이 또 무슨 일을 했냐면 네. 1970년대에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에 중국과의 무역을 시작합니다. 네. 1970년대 중국과 미국의 무역은 2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급격스럽게 늘어나기 시작하고 중국으로부터 싼 물건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미국판 모든 물건들이 다 메이드 인 차이나 시대를 여는 거죠. 네. 근데 이 메이드 인 차이나 시대의 의미가 뭐냐면 결국은 미국의 중산층들이 그동안에는 너무 물건값이 비싸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살 수가 없었는데 네. 싼 값에 비슷한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비가 다시 살아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의 어떤 지금 이민 1세 내지 1.5세 되는 분들이 중국으로부터 일불에 사온 거를 미국에 와서 뭐 한 10불씩 팔고 네. 이러면서 우리 교포들도 그 당시에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시대를 1980년대에 맞이하게 됐는데 바로 레이건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슐츠 국무장관이 산타크로스는 죽었습니다. 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레이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미국의 아침이 다시 밝았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려워지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게 돈을 주고 도와줬던 그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한 국무장관의 이야기가 레이건 시대에 와서는 미국의 아침이 다시 밝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미국이 이때부터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하고요. 네. 그리고 자유무역주의를 강조하면서 그 신자본주의 시대를 이야기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다시 경쟁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네. 티클링 효과라고 해서 대기업을 키워야 중소기업들이 먹고 살 수 있고 그 네. 밑에 직원들이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이런 낙수 효과 이론. 네. 그리고 무역은 무조건 프리 트레이드야. 네. 이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85년도에. 그런데 이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어떤 이런 정책을 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닉슨이 만들어준 기반에 의해서 이제 이런 정책을 필 수 있었는데 네. 레이건 대통령이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어요. 이때 이제 소련하고 군축 협상을 시작하죠. 군축 협상. 네. 그래서 레이캬빅 군축 협상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이때 서로 아마 핵탄두를 거의 막 600기 정도를 아마 다 없앴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냉전의 해빙 무드를 가져오고요. 네. 1989년인가요? 베를린 장벽이 베를린 무너지죠. 장벽이 무너져.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런 레이건 대통령 시대의 군축 협상도 네. 소련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군사 경쟁을 통해서는 우리가 도저히 소련이라는 나라를 지탱할 수 없구나라는 네. 판단에서 군축 협상을 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어서 소련이 무너지는데요. 네. 이때 고르바초프의 그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네. 그 개혁과 개방 정책. 네. 이때 제가 1989년 2월 달에 한국 기자로는 처음으로 네. 소련의 정식 비자를 받아서 서울 모스크바 위성 생방송을 하러 네. 한 달간 네. 소련에 살았습니다. 모스크바에. 그 이야기가 그날 지난 6월 17일에 박영선 전 장관께서 하신 강의 중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그 일화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기자로서 최초로 소련에 가서 거기서 위성 방송을 할 만한지 그때 그런 분위기가 됐었던 거죠. 네. 근데 그때 KGB의 그 여자 맞습니다. 요원이 계속 같이 살았다고 그러셨죠? 나타샤 이야기를 이름의 또. 이제 그 요원이었는데 네. 아침부터 그러니까 24시간을 붙어 다니는 거죠. 같이 네. 자고 같이 먹고. 그런데 이제 이 KGB 요원이 네. 밤만 되면 네. 맥주에다가 무슨 하얀 가루를 타서 마시면서 이게 네. 비타민 C라고 나한테 먹어보라고. 그래서 네. 나는 술을 안 마신다고. 그래서 네. 한 번도 안 마셨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마약이었던 것 마약이었다.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네. 이 사람이 그것만 먹고 나면 좀 해롱해롱해져서 네. 그 자기 얘기를 막 해요. 음흠. 자기는 7나라의 남자 애인이 있다고. 아하. 근데 그 7나라가 다 서방 세계입니다. 오. 그래서 그 서방 세계의 그 남자들이 자기가 필요한 걸 다 보내준다고. 아하. 그래서 자기는 컴퓨터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자랑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1989년? 네, 89년에 소련 네. 붕괴 직전에. 붕괴 와. 직전이죠.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소련 사회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부패했냐면요. 네. 말보로 담배 하나면 안 된다는 것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소련의 국민들이 공산주의 체제에 대해서 혐오를 느꼈고 미국을 동경하는 네. 그런 상황이었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대부분. 그러면서 북한도 지금 말보로 한갑이면 뭐가 다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제가 건가요? 지금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2002년도에 서울 평양 생방송을 하기 위해서 네. 평양에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북한에서 말보로 담배 하나면 다 해결이 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다 되고. 2002년 네, 당시에 네. 북한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소련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미국과 전 세계에 큰 영향, 그리고 특히 동구권의 소련 밑에 살던 그
동유럽 국가들까지 이때 미국이 좀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우리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든가 그렇죠. 자본주의가 우월한 체제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기 시작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의 멸망은 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승리이고요. 네. 공산주의의 몰락이죠.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데올로기적인 싸움의 승자였고 네. 냉전 체제가 종식되는 네.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사건이 아니라 이건 뭐 역사적 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근데 제가 더군다나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네. 저에겐 더 특별한 것이기도 네.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미국이 사실은 팬 아메리카 시대의 패권 국가로서 네. 어떻게 이 시대를 맞이했느냐. 네. 이것이 이제 지난 한 학기 동안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스티븐 월터 교수라고 있는데요. 네. 이 동맹이론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네. 이분의 논리에 의하면 지난 30년의 미국의 패권주의 때문에 결국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됐다. 아하. 그래서 지난 30년의 미국의 외교 정책이 잘못됐고 미국의 군사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아하. 반성해야 된다. 무엇이 잘못됐냐? 네. 힘으로 민주주의를 밀어붙였다. 음흠. 그래서 이라크 사태, 걸프전,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바로 그런 예이고 네. 더 이상 자유무역주의를 해서는 안 된다. 아하. 이 자유무역주의를 하게 되면 네. 큰 나라만 이득을 보는 것이다. 네. 또 그리고 그동안 미국이 추진했던 어떤 신자유주의, 음흠. 법인세 깎아주고 세금 깎아주는 이러한 정책이 네. 결국 미국의 중산층을 붕괴시켰다. 아하. 그래서 이것도 더 이상 안 되겠다. 네. 이제 이런 어떤 미국의 반성에 관한 논리를 지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네. 미국의 외교 정책 무엇이 잘못됐나 이것이 강의 제목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아주 신랄하게 미국을 비판해요. 네. 물론 그 저간에는 네. 미국에 대한 애국심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그렇게 미국을 비판하는데 하도 재미있어서 제가 이분한테 식사를 네. 좀 하자고 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분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비판을 신랄하게 하냐. 네. 그리고 당신은 왜 국무부에 가서 근무하지 않냐. 아하.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교수들이 대부분 국무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아하, 있습니다. 네. 뭐 차관을 했던지 네. 뭐 차관보를 했던지. 그랬더니 이분의 답변이 아주 재밌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갈 기회가 없을 거고 갈 생각도 없다. 국무부에. 네. 이유는 본인이 그 미국의 유태인 정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대요. 아하. 그랬더니 미국의 유태인들이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저 사람만큼은 미국의 국무부에 절대로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네. 라고 자기가 딱지가 붙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예 거기에 갈 생각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더. 신랄하게 비판한다. 이렇게 네, 스티븐 대답하더라고요. 월터라는 지금 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네, 이 지금 석학의 굉장히 유명하신 네, 분입니다. 구글링하면 동맹이라는. 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소련이 붕괴되면서 자신을 얻고 이 체제나 이런 이데올로기에 대한 그런 우월감을 느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이후의 전쟁 개입이라든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오늘 박영선 전 사선 의원 그리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내셨고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하버드 대학의 케네디 스쿨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리서치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